모두의 동물병원. 사람들의 발걸음이 닿지 않는 깊은 숲속에 동물병원이 문을 열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병원 간판만 달면 끝나겠는걸? 의사 선생님이 내건 간판에는 모두의 동물병원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드디어 동물병원의 문이 열리자 오늘의 첫 번째 환자인 염소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모두의 동물병원입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염소 할머니는 이가 너무 아파서 왔어요. 치료가 될까요? 하고 대답했어요. 많이 아프고 불편하셨겠군요. 자, 이쪽으로 앉아보세요. 의사 선생님은 염소 할머니를 정성껏 치료해 주셨어요. 드디어 치료를 마친 할머니는 선생님, 이제는 아프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깊은 숲속에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안심이 되네요. 어서 가서 이웃들에게 모두의 동물병원이 생겼다고 이야기해줘야겠어요. 하며 인사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잠시 후 다리를 다친 사슴 한 마리가 쩔뚝거리며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모두의 동물병원입니다. 저런, 천천히 조심해서 들어오세요. 의사 선생님은 서둘러 사슴의 다리를 살펴보았어요. 어떻게 하다가 다리를 이렇게 다치셨어요? 그러자 사슴이 이야기했어요. 숲속에서 산딸기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놀라서 도망가지 뭐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 친구들을 따라 달아나다가 그만 나뭇가지에 다리가 걸려서 넘어졌어요. 의사 선생님은 사슴의 다리에 붕대를 감으며 다시 물으셨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무엇에 놀라서 그렇게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자 글쎄, 저와 친구들이 산딸기를 먹고 있던 숲속에 덩치가 아주 큰 호랑이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호랑이가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며 말했어요. 이 숲속에 호랑이가 자주 나타나나요? 글쎄요.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낮에 숲에서 식사할 때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좀 희한한 일이긴 하네요. 아무튼 선생님도 산책하실 때 조심하세요. 이렇게 사슴이 치료를 마치고 병원을 떠났어요. 그 뒤로 숲속 동물병원이 문을 열었다는 소식에 여기저기서 아픈 동물들이 몰려왔어요. 드디어 동물병원 첫째 날의 진료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침대에 누우려고 하는 바로 그때였어요. 누군가 병원의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의사 선생님은 서둘러 문 앞으로 갔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의사 선생님은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작은 창으로 밖을 내다보았어요. 그런데 밖에는 덩치가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선생님은 낮에 사슴이 호랑이를 조심하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호랑이가 문을 두드리고는 힘없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어딘가 조금 이상해 보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용기를 내어 병원의 문을 조금 열고 얼굴을 내밀며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모두의 동물병원입니다만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그러자 덩치가 큰 호랑이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문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며 커다란 입을 움직였지만 의사 선생님은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의사 선생님은 문을 열고 호랑이가 병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었어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그러자 이번에는 커다란 호랑이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목이 아파요. 예? 목이 아프다고요. 목이 아프다고요? 아, 자, 그럼 입을 크게 벌려보세요. 호랑이가 선생님의 말씀대로 입을 크게 벌렸어요. 의사 선생님은 호랑이의 커다란 입안을 들여다보기 위해 몸을 기울였지요. 저런, 목이 많이 부었군요. 심한 감기에 걸렸어요. 열도 어디 한번 재어볼까요? 그리고는 잠시 후, 이런, 열도 너무 많이 나네요. 의사 선생님은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어요. 우선 주사부터 맞고 약을 지어줄 테니 집에 가서 약을 드시고 푹 주무세요. 호랑이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한 후 돌아갔어요. 드디어 동물병원의 힘겨운 첫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은 깊은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의사 선생님은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숲속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동물병원 문 앞에 산딸기 한 바구니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구니 안에는 편지도 들어 있었어요. 누가 보냈을까? 선생님은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모두의 동물병원 친절하신 의사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젯밤 늦게 진료를 받은 호랑이입니다. 그동안 저는 덩치가 크고 무섭게 생겨서 의사 선생님이나 다른 동물들이 놀랄까봐 아파도 병원에 갈 생각을 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어제 낮에는 몸이 아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집 앞에 앉아 있었는데 마침 식사를 하던 사슴들이 가까운 곳에 모두의 동물병원이 생겼다며 이야기하더군요. 병원의 이름이 모두의 동물병원이라면 혹시 나처럼 무섭게 생긴 동물도 치료해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정말 저를 치료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고민하다 산딸기를 놓고 갑니다. 부디 맛있게 드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호랑이 올림. 의사 선생님은 호랑이의 편지를 보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커다란 종이를 가져와 뭔가 쓰기 시작했어요.
이곳은 모두의 동물병원입니다. 아픈 동물은 생김새가 다르더라도 누구나 들어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세요. 됐다. 이렇게 써서 붙여놓으면 다들 이해하겠지? 앞으로 이 숲속의 모든 동물들을 치료하려면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는걸?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며 오늘도 병원의 문을 활짝 열었답니다. 행복의 열쇠. 옛날 어느 나라에 어린 왕자가 있었어요. 재미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난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다. 먹는 것도 귀찮구나. 왕은 왕자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사를 불러 왕자를 진료하게 했어요. 왕자의 진료를 마친 의사는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왕자님,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수수께끼를 푸신다면 왕자님은 금방 활기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수수께끼? 어디 한번 내보시오. 왕자는 몹시 귀찮은 표정으로 이야기했어요. 성 밖으로 나가셔서 행복의 열쇠가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반드시 왕자님께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의사는 이렇게 문제를 내고 15일 후에 오겠다고 이야기했어요. 행복의 열쇠? 행복하지 않은 나에겐 너무 어려운 문제군. 하지만 이 나라의 왕자인 내가 의사가 낸 수수께끼 하나 못 푼다면 얼마나 창피할까. 왕자는 어쩔 수 없이 의사가 말한 행복의 열쇠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궁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어요. 처음 며칠은 얼마 가지 못하고 힘이 들어 금방 궁으로 돌아와야만 했어요. 그래도 왕자는 창피를 당하기 싫어 억지로 힘을 냈어요. 일주일 정도가 지나자 왕자는 이제 제법 먼 곳까지 나가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왕자는 멋진 옷을 입고 결혼식을 하러 가는 새 신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왕자는 행복해 보이는 새 신랑에게 물었지요. 결혼을 축하하네. 어느 때보다도 가장 행복한 날이겠군. 그럼 내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나? 예, 물론입니다. 혹시 자넨 행복의 열쇠가 무엇인지 아는가? 행복의 열쇠요? 지금은 사랑하는 신부가 있어 저를 행복하게 해주니 아내가 아닐런지요. 왕자는 새 신랑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행복의 열쇠가 사랑하는 아내라고? 치,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나에게 의사가 이런 답에 문제를 냈을 리가 없지. 그리고 만약 아내가 행복의 열쇠라면 이 세상에 결혼한 사람들은 다 행복하단 말인가? 그건 아니지. 궁 밖을 나와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난 지 어느덧 14일이나 시간이 흘러갔어요. 오늘만큼은 꼭 정답을 알아내고 싶었던 왕자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들어갔지요. 그래, 이 시장에서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가게 주인이라면
행복의 열쇠가 무엇인지 알지도 모르지. 왕자는 시장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번다는 가게를 찾아 들어갔어요. 이보게, 이상하게 들린다는 건 알지만 자네라면 꼭 답을 알 것 같아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소. 예, 왕자님. 당신은 행복의 열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오? 그러자 이 상점의 주인은 너무 쉬운 질문이라는 듯 웃으며 단번에 이야기했어요. 그건 당연히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네는 이 시장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사람이니 무척 행복하겠군. 그러자 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이야기했어요. 제가요? 저보다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로 만족하다니요. 왕자는 주인의 대답을 듣고 실망하는 표정으로 가게를 나왔어요. 저 가게의 주인은 이 시장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데 행복하지 않다고? 그렇다면 돈도 답일 리가 없는데. 왕자는 시장을 벗어나 새로운 마을로 들어갔어요.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집 앞에는 한 노인이 의자에 앉아 따뜻한 햇살 아래 졸고 있었어요. 왕자가 다가가 인사를 하자 노인이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아, 잠을 깨워 미안하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당신은 왠지 답을 알고 있을 것 같아 한 가지 물어보겠소. 예, 왕자님. 당신은 혹시 행복의 열쇠가 무엇인지 아시오? 그러자 노인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이곳저곳 아픈 곳이 많이 생겨 그런지 건강이 행복의 열쇠가 아닐까 싶습니다. 왕자는 궁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노인의 말을 생각했어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 내가 어릴 때부터 들어 알고는 있지만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건 몸에 어떤 큰 병이 들어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도대체 행복의 열쇠는 뭘까? 어느 때보다 늦게 궁에 돌아온 왕자는 들어오자마자 어린 하녀에게 다급하게 말을 했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녔더니 배가 몹시 고프구나. 빨리 식사를 다오. 배가 고팠던 왕자는 접시에 있는 음식을 깨끗하게 비웠어요. 이때 옆에서 시중을 들던 어린 하녀가 식탁의 빈 접시를 보고는 미소를 지었어요. 왜 웃는 것이냐? 왕자가 하녀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어린 하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왕자님. 하지만 왕자님께서 오랜만에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뻐서 그만. 아, 그랬구나. 다른 날보다 바쁘게 다녔더니 몹시 배가 고팠던 것 같다. 이제 식사를 제대로 하실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혹시 의원이 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셨습니까? 그건 아니다. 참, 너에게도 한번 물어봐야겠구나. 너는 행복의 열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궁에서 일을 한 네가 행복할 리가 없겠지. 그러자 하녀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야기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지금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뭐? 행복하다고? 그럼 넌 행복의 열쇠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말이냐? 수수께끼의 정답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제가 행복한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행복한 이유를 한번 들어보자. 그건 바로 제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왕자가 뭔가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야기했어요. 만족할 줄 아는 마음? 네, 왕자님께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이렇게 성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어서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도 있고 가끔 다른 백성들이 먹지 못하는 귀한 음식도 먹어볼 수 있고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지요. 그럼 너는 그 정도로 만족한다는 것이냐? 저희 어머니께서는 가지지 못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해진다고 하셨어요. 그때 왕자는 머리에 환한 빛이 켜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난 세상에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없었던 거야. 많은 재물이 있고 심지어 전쟁이 나면 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군대와 백성들이 있는데 그동안 만족할 줄 모르니 감사할 줄도 행복한 줄도 몰랐겠지. 네 말이 맞구나. 고맙다. 네 덕분에 내가 행복의 열쇠를 찾은 것 같구나. 다음 날 아침 일찍 의사가 왕자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왕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왕자님, 제가 낸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아내신 것 같군요. 어떻게 알았지? 왕자님의 얼굴 표정이 달라진 것을 보고 금방 알았답니다. 그렇소? 의원의 말대로 성 밖에 이곳저곳을 둘러보다 보니 식욕도 좋아지고 몸도 전보다는 훨씬 가벼워졌다오. 아주 잘하셨습니다, 왕자님. 그런데 정답은 무엇인지 왜 묻지 않으십니까? 정답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소. 난 이제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오. 그래서 난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오. 내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어 고맙소. 이후에 이 어린 왕자님은 잘 성장하여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훌륭한 왕이 되었답니다. 황금 해변섬 이야기. 바다 한가운데 보석이 반짝이는 듯 아름다운 해변을 가진 섬나라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섬을 황금 해변섬이라고 불렀답니다. 황금 해변섬에는 지혜롭고 사랑이 많은 소피아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소피아 공주는 이 섬에 살고 있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닷속의 동물 친구들에게도 사랑받는 공주였답니다. 안녕, 푸른 거북아. 오랜만이야. 네, 공주님도 잘 지내셨어요? 푸른 거북이도 공주에게 인사를 하고 지나갔어요. 안녕, 대왕고래야. 일찍부터 먼 바다까지 다녀왔구나. 그런데 대왕고래의 모습이 왠지 이상해 보였어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어디가 아프니? 그러자 고래가 상처가 난 지느러미를 내밀어 보였어요. 어머, 어쩌다가 이렇게 다쳤어? 얼마 전
먼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디선가 밀려온 날카로운 유리병에 베어서 그만 이렇게 상처가 났지 뭐예요? 저런, 제법 상처가 깊은데? 바다의 쓰레기라니. 그런데 공주님, 저만 이런 게 아니랍니다. 요즘 남쪽 바다에 나갔던 친구들이 그곳에서 쓰레기들의 상처를 입거나 음식인 줄 알고 잘못 먹었다가 아픈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럼 오늘부터라도 당장 섬의 주민들과 바닷속 쓰레기 청소를 해야겠구나. 알려줘서 고맙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너무 감사하지요, 공주님. 무슨 소리야? 바다에 사는 너희들이 행복해야 우리 섬의 주민들도 행복할 수 있어. 그리고 그날 이후로 섬의 주민들은 바다에 나가 떠내려온 쓰레기들을 청소해 주었어요. 어느 날, 한 어부가 일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 물 위에 쓰레기가 둥둥 떠내려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니, 요즘 왜 이렇게 바다에 쓰레기가 많이 떠 있는 거지? 어부는 물에 떠 있는 쓰레기를 건져 올렸어요. 어? 저기에도 쓰레기가 또 떠내려오네. 어부는 물 위에 떠 있는 쓰레기를 주우려 조금씩 배를 움직였어요. 그리고 어느새 어부의 배는 남쪽 바다의 끝,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까지 가게 되었지요. 이상한데? 이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인데 설마 이곳에서 나온 쓰레기는 아니겠지? 어부는 쓰레기를 하나씩 하나씩 건지며 점점 무인도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런데 무인도의 큰 바위 옆으로 커다란 배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어요. 못 보던 배인데. 그러나 어부는 곧 그 배의 주인을 알 수 있었죠. 바로 해적의 깃발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부는 깜짝 놀라 배를 돌려 서둘러 황금 해변섬으로 돌아갔어요. 마침 바다의 동물들과 이야기를 하고 나오던 공주님은 다급히 섬으로 돌아오는 어부를 만나게 되었어요. 어부는 공주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공주님, 큰일 났습니다. 소피아 공주는 깜짝 놀라 어부를 쳐다보았어요. 무슨 일이죠? 제가 오늘 바다 쓰레기를 따라가며 줍다가 그만 해적의 배가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지 뭡니까? 해적의 배라고요? 네, 분명 해적의 깃발이 걸려 있었어요. 혹시 해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 준비해야 합니다. 소피아 공주는 어부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 날 아침부터 일찍 해변에 나가 먼 바다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해변가와 절벽에 대포를 설치하고 해적들의 침략을 대비했어요. 바닷속 친구들에게도 위험을 알리기 위해 공주는 바다로 나갔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던 대왕고래가 공주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공주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해적들이 나타났어. 저 남쪽에 있는 무인도에 해적들이 숨어 있대. 그럼 요즘에 무인도 근처에서 쓰레기들이 많이 흘러나온 이유가 바로 그 해적들 때문이군요. 그랬던 것 같아. 당분간 위험하니까 오지 말라고 친구들에게 전해줘. 공주님, 우리가 혹시 도울 일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희도 은혜를 갚고 싶어요. 아니야. 내가 꼭 해적들을 물리쳐 줄게. 걱정하지 말고 어서 가. 그럼 몸 조심하세요, 공주님.
소피아 공주와 대왕고래는 서로를 걱정하며 이렇게 헤어졌어요. 다음 날 새벽, 날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섬 전체에 해적의 출현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소피아 공주와 황금 해변섬의 군대는 모두 해변에 모여 해적들을 상대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그때 멀리서 황금 해변섬을 망원경으로 지켜보던 해적의 선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런 작은 섬나라에서 고작 대포 몇 대 가지고 우리 해적들을 상대로 싸워보겠다는 건가? 갑자기 해적들의 배 옆에서 커다란 물기둥이 높이 솟아올랐어요. 어이쿠 깜짝이야. 갑자기 고래가 어디서 나타난 거지? 하지만 해적들은 평소 바다에서 고래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고래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고래가 그저 지나가는 중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황금 해변섬과 해적선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커다란 고래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고래들이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거야? 선장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대왕고래가 몸과 꼬리로 물보라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대왕고래가 커다란 꼬리를 첨벙거리자 바닷물이 해적들의 배 안으로 들이쳤어요. 그리고 해적들의 배는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러자 해적들도 고래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하늘에 대고 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총소리를 들은 고래들이 더욱 흥분하여 일제히 해적선에 몸을 부딪히며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소피아 공주와 군인들은 고래들이 다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대왕고래들이 해적들의 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공주님. 고래들이 우리를 도와주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위험할 텐데 우리를 도와주러 왔군요. 해적들은 심하게 흔들리는 배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해적선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배가 부서졌다! 배에 물이 들어온다! 해적들은 어쩔 수 없이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해적선 중 한 척이 가라앉자 뒤에서 이를 지켜보던 다른 해적들은 배를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공주님, 해적들이 도망갑니다. 대왕고래가 이겼다! 대왕고래가 이겼다! 와! 해적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본 황금 해변섬의 백성들과 소피아 공주는 모두 기뻐하였어요. 해적들이 모두 도망가자 소피아 공주는 서둘러 바다로 뛰어갔지요. 그리고 해변가 가까이로 모여든 고래들을 한 마리씩 쓰다듬어주며 다친 곳이 없는지 살펴보았어요. 얘들아, 다친 곳은 없니? 위험하니 오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소피아 공주가 대왕고래에게 묻자 대왕고래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칠까봐 바다에 쓰레기도 치워주시고 늘 걱정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당연히 도와야죠. 공주님과 황금 해변섬의 사람들이 행복해야 우리들도 공주님처럼 행복하답니다. 주변의 고래들도 모두 대왕고래의 말이 맞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일이 있은 후부터 황금 해변섬은 대왕고래들이 지키는 나라라는 소문이 곳곳에 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인지 어느 누구도 이 황금 해변섬에 쳐들어올 생각을 하지 못했답니다.
황금해변 섬의 백성들과 소피아 공주는 다시 예전처럼 깨끗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바다의 동물들을 아끼고 사랑해 주었답니다. 힘들었지? 우리 서로 안아주자. 따뜻한 봄날, 맑은 냇물이 흐르는 곳에 엄마 개구리를 따라 오늘 처음 물 밖으로 나온 아기 개구리가 있었어요. 아기 개구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챙이였기 때문에 물 밖에 나올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꼬리가 점점 없어지고 뒷다리와 앞다리가 생겨서 물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답니다. 아기 개구리는 물 밖에 나가면 엄마처럼 폴짝폴짝 높이 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직 다리에 힘이 없어서인지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았어요. 엄마, 같이 가요. 그리고 조금 떨어진 물가에서는 엄마 오리가 아기 오리를 데리고 나와 헤엄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아기 오리는 힘차게 물 아래서 발로 물장구를 치며 생각했어요. 어제는 조금 힘들었는데 오늘은 다리도 덜 힘들고 조금 빨라진 것 같은데. 히히. 게다가 점점 재밌어지고 있어. 물가 옆 키가 큰 나무에 둥지를 만든 엄마 새는 알에서 깬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 새들을 데리고 오늘은 나는 법을 가르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자, 얘들아, 엄마처럼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이렇게 나는 거야. 알았지? 엄마는 둥지에서 날개를 펼치고 힘차게 날갯짓을 하며 날아올랐어요. 자, 엄마처럼 해봐. 아기 새들은 엄마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가기 위해 날갯짓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둥지 밖으로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아 둥지 안에서만 날개를 퍼덕거리며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이번에는 냇가에 누가 나왔을까요? 바로 얼마 전 이 마을에서 태어난 지 2달 된 귀여운 아기 강아지와 엄마가 함께 냇가로 나왔네요. 이 냇가에는 사람들이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 물이 그리 깊지 않은 곳에 큰 돌들을 띄엄띄엄 놓아 만들어 놓은 징검다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기 강아지의 엄마는 이 징검다리 건너는 방법을 아기 강아지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네요. 이곳은 깊은 물이 아니니까 겁내지 마라. 혹시 물에 빠지더라도 다시 돌다리 위로 올라오면 되니까 겁내지 말고. 자, 이렇게 엄마처럼 뛰어봐. 엄마가 몇 발짝 앞에서 아기 강아지에게 시범을 보이며 말했지요. 네, 그래도 난 아직 아기라서 어려울 것 같아요, 엄마. 아직 해보지도 않고 무슨 소리야. 자, 엄마가 하는 걸 잘 봐. 이렇게 뒷다리에 힘을 주고 점프! 점프! 엄마는 어느새 시냇물 건너편에 도착했어요. 그리고는 아기 강아지를 재촉했어요.
자, 용기를 내봐.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엄마가 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봐. 그때였어요. 아기 강아지가 있는 곳에 아기 오리가 다가왔어요. 힘내. 할 수 있어. 처음엔 나도 무서웠는데 용기를 내서 물에 들어오니 지금은 이렇게 헤엄을 잘 칠 수 있게 됐어. 내가 옆에서 같이 있어줄게. 한 발씩 앞으로 가봐. 아기 강아지는 자기보다 몸집이 작은 아기 오리가 헤엄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보다도 훨씬 작은데 무섭지 않다고? 그렇다면 나도 해볼까? 아기 강아지는 짧고 통통한 뒷다리에 힘을 주고 앞발을 힘껏 다음 돌다리로 쭉 뻗으며 폴짝 뛰었어요. 우와, 됐다. 아기 오리가 소리쳤어요. 잠깐 뒷다리가 미끄러지긴 했지만 첫 번째 돌다리를 무사히 뛰어오른 아기 강아지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자, 힘내. 한 번 더 해봐. 아기 오리는 다음 돌다리 앞에서 아기 강아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럼 이번에도 으차! 아기 강아지는 다시 한번 있는 힘껏 폴짝 뛰었어요. 이번에는 완전 성공인데? 아기 강아지는 아기 오리를 보며 이제서야 웃음을 보였어요. 그리고는 건너편에 있는 엄마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한번 껑충! 그 다음에도 껑충! 껑충! 아기 강아지가 성공할 때마다 어느새 주변의 동물들도 아기 오리와 함께 숨을 죽이고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아기 강아지가 짧고 통통한 다리로 주춤주춤거리며 징검다리를 모두 건너자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우와, 잘했어. 와, 성공했다. 아기 강아지는 징검다리에서 내려와 아기 오리에게 말했어요. 고마워. 네 응원 덕분에 무사히 건넜어. 그러자 아기 오리가 물 밖으로 나와 뒤뚱뒤뚱 아기 강아지에게 다가왔어요. 힘들었지? 잘했어. 아기 오리는 작은 날개를 펼쳐 아기 강아지의 다리를 안아주었어요. 그러자 아기 강아지도 고개를 숙여 아기 오리의 등에 코를 비비며 안아주었어요. 고마워. 네가 안아주니까 힘이 나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야. 아기 강아지와 오리가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려고 하는 그때 어디선가 폴짝폴짝 아기 개구리가 다가왔어요. 얘들아, 안녕. 나도 오늘 처음으로 땅에 올라와서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너희들이 서로 열심히 응원해주며 안아주는 모습을 보니 너무 부럽지 뭐야. 나도 안아줄래? 그러자 아기 오리는 그럼 이리 와. 안아줄게. 하며 작은 날개로 아기 개구리를 안아주었어요. 그때였어요. 강가 건너편에 큰 나무 둥지에서 아침부터 하늘을 나는 연습을 하고 있던 아기 새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어요. 얘들아, 나도 간다. 처음에는 나뭇잎이 나무 아래로 떨어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날아오르며 다시 강아지와 아기 오리, 아기 개구리가 있는 곳으로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가까이 다가오자 아기 새의 빠르게 움직이는 날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봤니? 내가 드디어 날고 있어. 아기 새는 이렇게 말하며 어느새 냇가에 있던 강아지의 등에 털썩 내려앉았어요. 그러자 아기 강아지가 말했어요. 너도 우리들처럼 오늘 처음이구나. 그러자 아기 새가 말했어요. 맞아. 둥지에서 날아오를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용기를 내서 징검다리를 건너는 걸 보고 용기가 생겼지 뭐야. 오늘 우리 모두 너무 멋지지 않니? 아기 오리가 말했어요. 맞아, 맞아. 모두 잘했어. 아기 개구리가 아주 흐뭇한 얼굴로 맞장구를 쳤어요. 그러자 아기 강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 모두 힘들었지? 잘했어. 우리 모두 같이 안아주자. 강아지가 땅에 엎드려 키를 낮춰주자 모두 강아지의 품으로 모여들어 서로를 안아주었어요. 잠시 후 개구리와 아기 오리, 아기 새는 강아지의 머리와 등 위에 올라앉아 다 같이 신나게 노래를 불렀어요. 강아지는 왠지 뿌듯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에 연신 꼬리를 흔들며 냇가를 걸어 다녔답니다. 너희들 모두 힘들었지? 잘했어. 우리 서로 안아주자.